자식을 항상 이 사람은 도와주고 돌봐주는 사람인데 자식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항상 타자 얘기만 하는 겁니다. 계속 다른 사람의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자식에 대한 걱정만 많이 쏟아내길래 그 염려만 많이 쏟아내고 있어서 제가 한마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 공공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걱정하고 돕고 있는데 정작 나는 누가 좀 돌봐주나요? 정작 좀 누가 내 마음을 좀 알아주나요? 그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상담에서 많은 내담자들을 만나다 보면 내담자분이 능력도 좋으시고 정말 마음씨도 좋으시고 심지어 사람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데 억울한 일이 참 많아서 온 분들이 많아요. 어떤 많은 문제 중에 어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항상 남을 도와주거나 돌봐주는 사람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기도 합니다. 사실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사람에 대한 나쁜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마음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인생에 굉장히 손해를 보고 엄청나게 상처를 받아서 오게 된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요,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들은 진짜 넘쳐요. 제가 어떤 내담자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카톡을 같이 보게 됐어요. 그분이 카톡을 이제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카톡에 연락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분의 문제는요, 사실 외로움이었거든요. 아니, 왜 외로운 걸까요? 사람들이 다 뭐냐면요, 다 자기한테 뭐를 부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부모님도요, 다른 자식들이 많은데 항상 자기한테만 뭘 부탁해요. 친구도요, 뭘 자기한테만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료도 이것 좀 김 대리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뭔가 자기한테 떠미는 거예요. 상사도 다른 팀원들 많거든요. 근데 유독 나한테만 뭔가 부탁을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로 그냥 막 세고 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뭔가 이렇게 뜯겨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 보석이 한 100개쯤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성실하게 해서 100개의 보석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100개나 있잖아. 야, 하나만 줘봐. 여러분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소문이 나요. 야, 너 100개나 있다며. 나도 하나만 줘봐. 사실 99개 있는 건데. 그럼 막 나한테 주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100명만 와도 내 건 어떻게 돼요? 내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성실성의 문제라고 많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더 성실하게 살아야 돼.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더 능력을 개발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내가 너무 착하고 남을 되게 돌보고 남을 도와주면서 어떻게 보면 내 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보석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요, 그분들이 아무한테나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유독 돕거나 돌봐주고 있다면 한번 여러분의 행동이라든지 말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해요. 이런 분들은요, 실제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누가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힘든 얘기를 해요. 그것에 대해서 잘 공감만 해주셔도 될 텐데 공감을 넘어서 내가 자꾸 도와준다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게. 됐어, 내가 내가 낼게.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내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닌데 남의 일을 막 떠맡고 남의 거 막 해결해 주려고 내가 막 밥도 내가 다 사고 막 뭔가 내가 돈도 빌려주고 그러는 경향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인 어떤 압박감에 있어서 그건 제가 할게요. 제가 도와줄게요. 이런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서운하게 만드는 게 자기한테 좋은 일이 있잖아요. 이 프로젝트가 자기한테 좋아요. 누가 할 거예요? 하면은 그 좋은 거는 제가 할게요. 이럽니다. 아니, 저 사람은 이전에도 저분이 하셨는데 이번엔 좀 제가 할 차례인데 이분이 또 손을 드네? 근데 말도 못하고 또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은 물어보죠. 이분이 저번에도 했는데 또 해도 돼요? 그러면 네, 좋아요. 그분이 해도 괜찮습니다. 하면서 양보하는 거예요. 근데 또 아니나 다를까 안 좋은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건 진짜 하면은 손해만 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거 누가 할 거예요? 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또
너무나 뻔뻔하게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손을 드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할게요. 손을 들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이거 이전에도 내가 했는데? 아니, 내가 손 들 때 이분이 좀 손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가만히 있어요. 그럴 때는 또. 그럼 너무 억울함이 많이 몰려오죠.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또 가지고 있는 많은 또 착각 중에 뭐가 있냐면, 내가 도와주면 그 사람이 되게 고마워할 거라는 착각이에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고마워하긴 합니다. 그러나 아닌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도와주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야. 원래 그래. 아니, 밥을 먹으면 저분은 원래 돈을 잘 내. 원래 저분은 프로젝트 할 때 열심히 하셔가지고 원래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더라고. 이렇게 그걸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도와주는 분들을 딱 보면서, 아, 저 사람이야말로 내가 무엇인가를 부탁할 사람이구나, 거의 호구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세상에는 여러분들 동화 같지 않습니다. 정말 이상하고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인생이 붙들려가지고 자신이 굉장히 능력도 많은데 빚도 없이, 어떤 면에서는 보상도 없이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사람이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시대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 능력이 출중한데도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많은 여러분들 위인들, 영웅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빛에 가려져서 그림자처럼만 살다가 누군가를 서포트하면서 사라진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징기스칸 다 아시죠? 근데 징기스칸의 부장을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에디슨은 알죠? 에디슨 옆에서 도와줬던 연구자들은 아세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물론 뭐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경향들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 나는 이제부터는 도와주는 거 없이 내 인생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아, 이 사람들이 진짜 관계인가? 이런 것들이 좀 의심스러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좋은 하나의 방법을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항상 도움을 주기만 했지 내가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에게 도움을 많이 요청한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한테 작게라도 도움을 한번 여러분들이 요청해 보세요. 반대로. 여러분, 아마 소름 돋는 일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들이, 아니, 내가 이미 도움을 많이 줬잖아요. 근데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감각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서서히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한 관계에서 조금 접는 것도, 조금 멀어지게 해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건강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움을 항상 요청만 했지 사실 도움을 자기가 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인 거죠. 근데 나는 도움을 내가 요청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뭔가 그런 거가 내가 조금 하기 힘들다. 왜냐면 난 도움을 맨날 주기만 했지 내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는 조금 어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해보셔도 좋아요. 내가 작은 승진을 했다거나, 나한테 좋은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깊은 고민이 있다거나, 내 깊은 어떤 속마음이 있다면 그런 걸 한번 표현해 보시는 거예요. 나 이런 좋은 일이 있었다? 뭐 이런 걸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나 이런 승진 좀 했었다? 이렇게 표현해 보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도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겁니다. 사실 그거는 뭐 내가 승진했다니까 축하해 주면 되는 거고, 그렇죠? 속마음 잘 들어주면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에도 굉장히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승진을 했다든지,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있었다든지, 내가 뭔가 좋은 어떤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심지어 가족들 중에서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도움만 요청할 줄 알았지,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중한 존재이고 좋은 존재라는 것을 잘 못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판별 지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항상 다른 사람의 작품을 봐주고 다른 사람 걸 항상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자신의 음악에서 이제 자기의 어떤 작품을 하나 낸 거예요. 뭐 대중적인 걸 하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인디 쪽에 있으신 분이었는데 자기 작품 이번에 드디어 하나 낸 거예요.
그리고 이걸 냈다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근데요, 자기는 진짜 그거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하고 하면 동료 음악가가 얘기하면 막 자기는 그거 홍보도 해주고 막 고민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는 방향이 좋은지를 막 가서 얘기도 해주고 그런 거에 시간을 엄청나게 썼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드디어 자기 작품을 한번 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무감각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심지어 잘 되잖아요. 내가 승진했다, 내가 작품이 잘 됐잖아요. 그러면 네가 잘 됐으니까 나 좀 또 도와줘. 너 그거 잘 됐으니까 나 좀 이것 좀 하나 끼워줘. 이런 부탁만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요소를 한번 판별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다.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힘들다면, 내 삶이 지금 뭔가 잘 안 된다면 그걸 성실성의 요소로만 판별하지 마시고 주변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그 내담자는요, 어렸을 때부터 집안의 기둥이 되려고 노력을 했었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모님한테 뭔가 내가 좋은 아이로 항상 기능하고 형제 자매한테도 내가 맨날 도와주고 심지어 학비도 막 내주고 그리고 막 이제는 배우자 일 막 내가 거의 해주고 배우자가 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거든요. 배우자 일 막 내가 뒷수습해주고 이랬던 분이셨는데 왜 이 사람이 상담에 온 거냐면 자식 문제로 또 온 거예요. 자식을 항상 이 사람은 도와주고 돌봐주는 사람인데 자식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항상 타자 얘기만 하는 겁니다. 계속 다른 사람의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충분히 듣고 있다가 또 자식에 대한 걱정 얘기를 하고 자식에 대한 죄책감 이야기를 하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걱정하고 돕고 있는데 정작 나는 누가 좀 돌봐주나요? 정작 좀 누가 내 마음을 좀 알아주나요? 그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의 이름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요, 저는요, 두 번째 이름을 짓는 것을 좀 추천합니다. 사실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한테 동의를 구하고 사실은 이 지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누군가 그냥 져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은 그 이름으로 불려왔던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라고 하는 토대 안에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만약에 돌봐왔고 도와줬고 했다면 나를 굉장히 잃어버렸을 수도 있죠. 그 이름을 통해서 이것 좀 해줘라, 저것 좀 해줘라, 이건 네가 해줘야지, 이런 것 속에서 나의 이름을 정말 잃어버렸을 수도 있죠. 나의 진정한 이름을 찾아서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불리고 싶은 그 이름 있죠? 그런 것들을 목록을 한번 작성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퇴근했을 때, 여러분의 시간을 가질 때 그 이름으로 나한테 한번 붙여줘 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저의 이름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저한테 지혜야 이런 이름을 많이 불러주거든요. 상당히 여성적인 이름이죠. 제가 상당히 외향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친척 누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야, 너 요즘 너 굉장히 외향적이라고 네가 알고 있는데 너 사실 안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 친척 누나가 어렸을 때 같은 지역에 살았거든요. 바닷가 근처에 제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 친척 누나가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자갈치 시장에, 부산에 보면 자갈치 시장이 있어요. 거기서 막 사람들이 자갈치 막 시장에서 막 해산물 보고 막 그럴 때 저는 항구에서 항상 바다를 보고 있었대요. 근데 제가 그게요, 완전 잊어버렸던 기억이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랬던 거예요. 저는 그게 왜 그랬냐면 여기까지는 그 이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시멘트 바닥이잖아요. 근데 바로 앞에는 바다잖아요. 그 바다는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곳에는 뭔가 엄청난 상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오징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곳에는 또 엄청난 해양의 어떤 새로운 세계가 있을 거라는 저만의 상상력을 갖게 되는 또 다른 동인이었어요. 알 수 없는 미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저의 내면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런 토대에서 제 이름을 지혜라는 이름을 하나 짓고, 이름이 사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혜라는 이름을 짓고 그 이름으로 저를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 정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불리고 싶어하는 그 이름을 여러분에게 불러주면서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진흙탕 속에 여러분이 많이 있다면 한 발씩 빼셔서 나의 오로지 나의 모습을 좀 발견해보는 시간들,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 여러분에게 지지할 수 있는 관계들, 여러분에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여러분 옆에 두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